29 여자입니다. 4살 연상인 남자친구가 있어요. 예상대로 남친은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스타일로 모든 건성인 법이 없었죠. 거기다 한 번 시작한 건 끝을 봐야 직성이 풀리는 성격이었어요. 오빠, 저 텔레비전 보니까 요즘 요리하는 남자가 대세인가 봐, 그치? 그래? 그럼 나도 쿠킹 클래스나 끊어볼까? 며칠 후, 나 쿠킹 클래스 종일반으로 바꿨어. 또 며칠 후. 나 쿠킹 클래스 심화반으로 바꿨어. 이왕 시작한 건데 사내가 칼을 뽑았으면 누구라도 썰어야지. 오빠는 그해 기어이 요리사 자격증을 손에 쥐었죠. 야, 멋있다. 또 사내 체육대회가 있을 땐 한 달 전부터 극기 훈련을 해요.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맹훈련을 하는 게 흡사 올림픽 국가대표 같았습니다. 대체 왜 그렇게 열심히 하나 싶을 정도로 뭐 하나에 꽂히면 집요하게 끝을 보고야 마는데요. 작년 숭어 축제에 갔을 때는요. 여기 낚시 최고 기록이 10마리래. 10마리? 내가 그 기록을 깨고야 만다 오늘. 근데 낚시가 마음처럼 되는 게 아니잖아요. 오빤 다음날 월차까지 내고 몸도 누웠죠. 승부욕이 넘치네. 근데 이렇게 모든 목숨 걸고 최선을 다하는 이 남자가 유독 최선을 다하는 분야가 있어요. 바로 뱃놀이예요. 뱃놀이요? 저희는 19금 관계를 뱃놀이라고 하거든요. 이리 와. 잠시 후 아, 이렇게 졸리지. 잠깐만, 나 커피 한 잔 먹고. 로고싱. 자. 아, 당 떨어지네. 여기 포도당 사탕 먹을래? 복습할 차례인가? 잠시 후 아, 살짝 출출하네. 아, 잠깐 밥 먹으면서 체력 보충 좀 해요. 오케이. 자, 다시 한번 시작해보자. 아플 땐 진통제 먹고 중간에 자양강장제까지 먹으면 매번 인생의 마지막 뱃놀이처럼 사력을 다하니 저는 매번 떡실신이 돼요. 심지어 중간에 잠든 적도 있고요. 또 내내 호응해 주느라 목이 쉰 적도 있어요. 그렇게 좋아? 그렇게 좋아? 아니 그게 아니라 내 다리 나 다리 취 다리에 힘을 주고 오래 있다 보니 근육이 뭉친 거예요. 지옥의 근육통을 겪고 한의원에 가서 침까지 맞았죠. 이대로 가다 몸이 가루가 될 것 같아 오빠가 진지하게 얘기를 했어요. 오빠 우리 서로 몸에 무리가 가는 것 같아. 조금만 덜 열심히 하면 안 될까? 미안해. 너랑 뱃놀이라면 정신을 못 차리겠어. 사실 전 여친이랑은 1년에 한두 번밖에 못했거든. 기념일 때마다 한다 그래가지고 내 생일, 발렌타인데이, 크리스마스 이브 그리고 석가탄신일 1년에 딱 4번밖에 못했거든. 얘기를 듣고 나니 짠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보양식 먹어가며 노력했죠. 하지만 얼마 전 결국 전 쌍코피가 터져 몸져 눕고 말았어요. 조금만 짧게, 조금만 대충 끝을 안 봐도 되니 그냥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저 어쩌면 좋을까요? 이렇게. 아니 이게 목적이 이 시합을 내가 마무리해야 된다는 그런 거면 싫을 것 같아. 그러니까 잠이 든 적도 있다는데. 잠이 들 수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전혀 안 즐거운 거지. 전체적으로 여자친구를 위해서 매사 이렇게 적극적으로 뭔가 하는 거에 대해서는 되게 좋은 남자친구 같은데 이 사랑 나누는 거에 대해서 이렇게 너무 열중하는 건 조금 고민일 수 있겠네요, 사실. 아 그래 그 옛날 여자친구랑 1년에 4번 한 것도 이상하지만 나랑 매일 4번 하는 것도 이상하잖아요. 근데 옛날에도 4번 했기 때문에 이거는 충분히 여자분하고 얘기를 해서 그럼 풀 수 있을 여자가 것 자기 얘기를 같은데요? 정확히 못하는 네. 것 같아. 오래 하고 많이 하면은 잘하는 거라고. 잘하는 거라 생각하거나 우리가 최고라는 기억을 심어줘야겠다는 그 스코어처럼 생각하는. 근데 문제는 자기도 하기 싫은 건 아닌데 관계를 맺다가 중간에 약 먹고 다시 재개하고 그러니까 이어간대는 거야. 약을 먹는다. 잠깐만 당이 좀 떨어진 것 같아. 빨리 좀 해 이렇게 되는 거지. 왜냐하면 그 여자는 전혀 즐겁지가 않은 거잖아. 수련하냐 수련. 얘기해야죠, 그렇죠? 그쵸. 뭐 여자분이 얘기를 해야죠. 여자분이 얘기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만약 이렇게 해서 여자가 좋다면야 뭐 우리가 할 얘기가 없죠. 근데 지금 여자는 분명히 안 좋은 거고 남자는 자꾸 중간에 다른 짓을 하는 거고. 갑자기 당 보충을 왜? 당 다 있어요 그 안에 충분히 할 수 있어. 그 뭐 사탕 먹는다고 더 오래 하나? 그러면서 시키는 거지. 그래 뻔히 보이네. 그 10초가 필요할 때가 있는데. 10초? 그러니까 안 그러냐? 10초만 더 있으면. 그러니까 여자가 지금 거의 다 와서 한 10초만 더 있었으면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잖아. 이 말에 약간 뭐 공감하는 것 같아가지고. 그럼. 예. 그러다가 에이 모르겠다 이러니까. 야, 얘기 안 했냐? 아, 좀 엄청 리얼했어. 애는 모르겠다 되게 비열했어. 32살 남자입니다. 4살 어린 여친과 사귄 지 1년 됐습니다. 저와는 다르게 성격이 외향적인 여친은 이거 하자 저거 먹자 늘 먼저 이야기해줘서 참 편했어요. 사귀자고 한 다음 날이 첫 데이트였는데 만나자마자 여친이 제 손을 먼저 잡아줬습니다. 그날 여친을 집에 데려다주고 돌아서려는데 저를 확 끌어당기더니 키스를 퍼부어줬고요. 제가 좀 소심한 편인데 고마울 따름이었죠.
근데 두 번째 데이트 때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며 술을 한잔 했거든요. 마시다 보니 좀 늦어서 택시를 잡으려는데 여친이 너무 힘드니까 모텔을 가자고 하더라고요. 저도 좀 피곤해서 많이 힘들었나 정말 잠만 잔다는 생각으로 순수한 의도로 갔습니다. 근데 들어가자마자 여친이 제 옷을 막 벗기는 겁니다. 놀래서 잠깐만 우리 너무 빠른 것 같은데 라는 말을 하는데 키스로 제 입을 막더라고요. 이렇게 여친은 적극적입니다. 둘이 있을 땐 툭하면 제 바지 속에 손을 넣고 음흉한 눈빛을 보내고 제가 하지 말라고 하면 오히려 더 합니다. 키스하다가도 제 손을 잡아 자기 몸에 올려놓고 느껴봐, 가져봐 이런 말을 하고 특히 잠자리 중에도 다리를 이렇게 해봐라, 베개를 어디에 받쳐라, 손을 여기다 갖다 대라 하면서 리드해요. 하지만 제가 뭘 좀 하려고 하면 에이 그거 별로, 이런 거 하지 마, 그거 말고 이렇게 해 이런 말을 하니 저는 주눅이 들고 늘 여친에게 역전당합니다. 한 번은 저희 부모님이 해외여행을 가셔서 여친이 놀러 온 날이었어요. 샤워를 하고 나왔는데 여친은 어떻게 발견했는지 제가 다운받은 야동을 보고 있더라고요. 우와 하면서 보는데 정말 당황스럽더라고요. 근데 그 후 이제 나의 대놓고 야동을 받아서 같이 보자고 합니다. 게다가 제목만 봐도 사람을 반쯤 죽일 것 같은 하드코어 위주입니다. 보고 나서는 우리도 해보자며 양초를 들고 달려들었고 결국 제 가슴에 화상처럼 빨갛게 부어올라서 고생한 적도 있습니다. 얼마 전엔 매듭 묶는 법을 배워와서는 제 팔을 뒤로해서 묶었다가 나중에 못 풀어서 탈골될 뻔한 적도 있고요. 최근엔 성인용품에 꽂혀서 이거 살까 저거 살까 하면서 들이미는데 곤혹스럽습니다. 물론 거침없고 당당한 여친 매력입니다. 하지만 저도 남자로서 리드하고 싶고 그런데 여친이 적극적일수록 저는 더 소극적이 되어갑니다. 완전히 역할이 뒤바뀐 저희 어쩌면 좋을까요? 그래요. 다음 사연 듣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아무 문제가 없는 사연입니다. 좋은데요? 좋죠? 네. 아니 뭐 이런다고 해서 다 좋아하는 건 아니죠. 사실 근데 신동엽 이거는 씨? 저는 사실 저랑은 안 맞아요. 예, 그러니까 아, 묶는 거요? 아니 뭐 촌능이 안 맞다고. 아, 아니, 천능, 초. 천동에서. 양초 싫어하시는구나. 아니 근데 글쎄요. 저는 별로 하드코어 이렇게 썩 좋아하는 편이 아니기 때문에 소문은 그렇지 않던데. 끊은 지 오래됐어요. 여자분의 생각은 어때요, 지금? 뭔가 이제 통상적으로는 남자가 이제 잠자리를 주도해야지 이제 맞는 거라는 생각이 좀 어느 정도 있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그냥 누가 주도하건 상관없이 서로 합이 맞으면은 이제 좋은 거니까. 저도 처음에는 서툴잖아요. 어찌 됐건 굉장히 서툴렀는데 어느 순간 생각해 보니까 그러면은 나는 단백질 인형과 뭐가 다를까라는. 내가 서툴면. 그쵸 그쵸. 내가 즐겁지 않으면. 그러니까 그래서 뭔가 그 친구의 이제 파이팅이 있다면 뭐 난 좀 이렇게 져주는 게 있고 그 친구가 뭔가 매가리가 없어 뵌다 이러면 내가 또 파이팅이 넘칠 수가 있는 거니까 매가리가 저는 없으려면. 딱히 뭐가 문제될 게 있나 그렇죠.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굳이 위축될 필요도 없고. 몸만 사랑한다면 어. 정말 만나면 언제나 여관으로 아니, 언제나 여관? 이모님! 몸도 여관 얘기 사랑- 정말 오랜만에 들어보네요. 그러니까 몸도 사랑하는 거고 몸을 되게 강렬히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 끊임없이 호기심을 이제 방출하고 그런 자기가 좋은 어떤 여자인 것 같아요. 근데 완전히 역할이 뒤바뀌었다라고 얘기하는 이 포인트가 조금 마음에 걸리는 게 그래도 섹스를 리드하는 건 남자여야지 여자는 좀 모르는 척 따라오는 게 맞잖아라고 생각한다면 이 여자분하고 좋은 답은 나오지 않을 것 같아요. 서로 조율하기 힘들 것이다. 네. 근데 지금 이 여자친구가 남자가 좋은 거는 못하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건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여자는 계속 내가 어떨 때 좋아. 라고 의사를 표현하는데 남자는 당황하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 같아서 내가 뭘 하려고 남자도 할 때. 노라고 할 땐 노라고 할 줄 알아야 그렇지. 그러니까 지금 그래. 근데 뭘 못하게 하려고 하고 해도 있어. 자꾸 그거 하지 마.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는 되게 안 좋은 말투지. 그거 별로다는 참 진짜 별로다. 그것도 좋지만 이렇게 하든가. 남자가 소심하게 막 묶이면서 이건 별로야. 근데 여자가 그 말을 듣고 싶었던 거야. 이게 별로야? 그렇지. 개인적으로 적극적인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직 사귄 지 1년인데 너무 스킨십이 과하지 않나. 지금 1년인데 이 정도의 스킬이 나갔으면 그 뒤에는 과연 뭘 해야 되나. 이게 약간 진짜 막 변태 이상으로 갈 수 있는 확률도 되게 많을 것 같아서 24살 여대생입니다. 남친은 키 180에 박태환 선수를 닮은 훈남이에요. 소개팅으로 처음 만났는데 주선자 둘 다 너네 잘 어울린다며 띄워줬고 그날 오빠가 고백해 사귀게 됐어요. 얼마 후 제 친구들에게 오빠를 소개시켜주는데
둘이 있을 때보다 말도 많이 하고 분위기 이끌면서 친구들 재밌게 해주고 틈틈이 제 머리도 쓰다듬고 손등에 뽀뽀도 하고 우리 자기는 여기도 예쁘고 저기도 예쁘고 하는 거예요. 평소 둘이 있을 땐 자기라고 한 적 없거든요. 근데 그때뿐이라 제가 자기라고 불러달라고 했더니 닭살돋게 뭘 둘이 있을 때 그러냐고 하더라고요. 좀 민망했죠. 근데 몇 달 전 오빠 친구들 커플 모임이 있었는데 절 데리러 온 오빠가 제게 옷 좀 신경 쓰지 하는 거예요. 친구 여친들 완전 치장하고 올 텐데 너도 신경 썼어야지 하면서 버럭 하더라고요. 근데 도착해서는 친구들한테 웃으면서 내 여친 완전 예쁘지? 인사해 하면서 소개해주더라고요. 모임 내내 손깍지 껴주고 맛있는 음식 입에다가 넣어주고 저도 마음이 좀 풀렸죠. 근데 모임이 끝난 후 둘만 남으면 오빠가 싸늘하게 알아서 택시 타고 가 하는 겁니다. 인생 패스야 인생. 뭐냐고 화 안 풀린 거냐고 친구들 앞에서 웃고 나 챙겨준 건 뭐냐고 했더니 싸웠다고 광고할 일 있어? 애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이러더니 혼자 택시 타고 가버렸어요. 결국 그날 전화로 대판 싸우고 울고 불고 하다가 오빠가 사과해서 화해했습니다. 근데 오빠는 그 이후에도 친구들 앞이나 사람들 많은 곳에 가면 꼭 남을 보란듯이 과한 애정 표현을 해요. 며칠 전엔 영화를 보려는데 마법에 걸려서 배가 아팠거든요. 표정이 좀 안 좋았나 봐요. 근데 오빠가 갑자기 제 허리를 쿡쿡 찌르며 극화술로 좀 웃어 하더라고요. 영문을 몰라서 왜 웃으래? 했더니 누가 보면 우리 싸운 줄 알 거 아니야. 표정 좀 밝게 하라고 하는 거예요. 짜증나서 무슨 연예인도 아니고 남들은 우리가 싸우는지에 관심 없어. 왜 혼자 난리야? 라고 했더니 아 지금도 인상 쓰지 말고 웃으면서 좋게 얘기해 하는데 진짜 어이없었어요. 또 얼마 전엔 커피숍에 갔는데 반대편에서 어떤 커플이 뽀뽀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보던 오빠가 갑자기 분위기를 잡더니 키스를 하는 겁니다. 뭐야? 사람들도 많았는데 뽀뽀도 아니고 딥키스를. 그리고는 그 커플이 웃으면 괜히 의식해서인지 별거 아닌 얘기에도 더 크게 웃고요. 썩 유쾌하지 않았어요. 친구들은 너희 오빠 다정하고 애정 표현 많이 해준다고 부러워 죽는데 전 혼자서 끙끙 앓고 있네요. 저 어떡하죠? 근데 너무 아니야. 근데 이게 저는 들으면서 이 남자가 되게 불쌍하다는 생각이 계속 드는데. 너무 피곤하게 사는 사람이야. 계속 촉을 세워놓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어떤 눈빛으로 바라보는지를 계속 살피면서 살아가는 게 얼마나 불쌍해요. 이분은 좀 앞가디가 너무 다른 것 같아서 그래도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친구라고 생각하고 만나고 있는 관계인데 주변만 너무 의식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 때문에 이 케이스 만날 필요가 없는 게 우리 자기 너무 예쁘고 내가 너무 사랑해를 이걸 얘기하는 걸 남이 봐서 내가 맞아, 예쁘고 맞아요. 자기 사랑해를 봐야지만 내가 그게 행복한 거잖아. 그러니까 맞아요. 이 여자는 관계가 없어요. 없지. 내 누가 있어 행복에. 상관없지. 사랑해. 너무 사랑해. 어. 이렇게 찍어가지고 올리면. 너무 싫어. 저는 사실은 이 단추를 누른 게 진짜로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닌 여자를 억지로 만나고 다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왜 내가 좋아하는 내 스타일의 여자가 아닌데 주변에서 니는 참 잘 어울려. 야, 쟤 여자애 너무 이쁘잖아. 야, 네가 감사하면서 만나야지. 막 이럴 때 그런가 이런 친구들이 좀 있어요. 제 아는 분이요. 결혼 기념일 이제 딱 1주년 되는 날에 이렇게 케이크랑 꽃을 사주고 왔는데 엄청 싸웠대요. 그날 되게 특별한 뭔가 있을 줄 알고 되게 기다렸는데 늦게 하고. 엄청 싸우고 그런 채로 그냥 잠이 들었대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그 아내 되는 분이 SNS에 어제 받은 케이크 갖고 사진을 올렸어요. 행복한 내 결혼 생활. 그런 행복한 그런 멘트까지는 모르겠지만 예쁘다. 그 되게 현실과 다른 거잖아요. 그러니까 행복을 전시하고 싶은 건 어쩌면 역설적으로 지금 행복하지 않다는 반증이 아닐까. 행복하지 않으니까 배를 쿡 찌르겠지.